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특파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또 댓글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항상 이제 집에서 촬영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가지고 항상 촬영을 하고 나면은요 정말 이 목이 아파요. 얼굴은 크게 나오고 목은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밖에서는 또 제가 편하게 또 목소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소리가 원래 엄청 우렁찬데 집에 있으면은 좀 더 소리를 이렇게 좁혀서 내게 되고 좀 답답하게 저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촬영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댓글에 오늘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제이크 방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혀 뒷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혀 앞부분 밑으로 내리니까 뒷부분이 힘이 들어가네요. 혀 앞부분은 밑으로 어떻게 내리지? 내가 금방 어떻게 한 거지? 혀 앞부분에 이렇게 엄청 내렸나?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거죠. 오버하지 마시라고.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막 어디가 굉장히 힘들게까지 그렇게 힘을 주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가 막 아프고 막 이러면은 제가 너무 오버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어로 블라블라 하는 영상을 보시고서 백종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다이아제이님, 독일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대략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럼 이만.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좀 당황스러워 했어요.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의 단어의 개수를 제가 세고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종인씨? 종이님? 안 세고 있죠. 전혀 이런 거는 세어보지 않아서. 일단은 언어 수준으로 배츠바이 외국어 배울 때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아이스, 아츠바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외국어 배울 때 B2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묻고 이렇게 해서라도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뮤지컬 덕후님, 16살 여학생이랍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데 음역대가 너무 낮아요. 웬만한 여자 가수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고 좀 높은 남자 노래는 겨우 소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음역대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음역대는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 충분히 음역대가 개발이 돼요. 이렇게 코드를 이제 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면요, 음역대 개발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여기까지 나는 사람이 막 여기까지 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막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계속 안 되는 걸 막 시도하면서 목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코드를 따라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성 연습을 해야지 음역대가 늘어나요. 제 영상을 다 꼼꼼히 챙겨보면 알 수 있어요. 소양씨, 가수 소양씨도 이제 일반 보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역대가 높아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양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성 연습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음역대가 높아졌다고. 근데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무조건 다 해요. 안 하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성악하는 곳에 갔는데 발성을 안 가르쳐준다. 그건 진짜 이상한데요. 아무튼 발성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웜업을 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소양도 음역대가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매일 이걸 하거든요. 발성을 거의 매일 해요. 이거를 맨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른 스케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방 한 것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도 올라가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스케일을 달리해서 계속 저희는 상향 연습을 해요. 막히면 다음날에 또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음역대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초반에 성악을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역대 개발을 시키려고 이 훈련을 무조건적으로 시키죠. 성악은 아무래도 또 높아야 되잖아요. 음역대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필수로, 스케일 연습을 필수로 시키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만 음역대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이제 팔을 올려가지고 복식 호흡하는 영상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이제 복식 호흡할 때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노래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노래할 때 이렇게 같이 하셔도 돼요. 좀 더 들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팔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이 안 좋아서 적당히 이렇게 해보다가 감각 좀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들고 숨을 마셔도 이렇게 깊이 잘 들어가요. 안정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자세 보이시죠? 좀 잘리긴 하는데, 이렇게 팔을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사이에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서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코로 마시세요. 마실 때 일단 훈련은 이렇게 되어져야 하니까 이렇게 마시면은 숨이 빵빵하게 잘 들어와요. 아, 이 느낌이구나.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래하실 때도 약간 좀 폼이 우습긴 한데, 자세가 좀 우습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의 약간 고생담 이런 거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힘내세요, 수고가 많으셨어요, 뭐 이런 댓글이 많네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목소리 이쁘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멋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약간 몇몇 분께서 아직까지도 혹시 아프리카 TV는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 홍보를 하려고 한 달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아프리카 TV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은 소통 방송을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계속 묻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계속 이 얘기가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 전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저는 성구 전환?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포괄적인 형태로 음역대를 막 개발을 시키고 이런 건데, 꼭 그거를 성구 전환으로 굳이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일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료 수집을 좀 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또 한번 정확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은 아예 영상 자체를. 그리고 계속 이메일 보내면은 평가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메일이 너무 심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즉각적인 답변을 아마 얻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젠가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유료 코칭을 아예 따로 받으시는 게 급하신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그리고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고 노래를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의 어디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랫배, 윗배, 중간배 중에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윗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가요? 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일단은 복식 호흡이라는 걸 한다 치면은 이제 윗배가 부풀어요. 이 부푼 느낌을 최대한 이제 잡아주려고,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또 힘이 조금 더 느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윗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호흡을 깊이 하는 이 느낌에 더 치중을 해서 깊은 울림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깊은 울림을 내면서 소리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다 더 아랫배 쪽에 뭔가 힘이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자기가 어떤 개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그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다도 깊은 음성, 울림이 좋고 뭔가 꽉 찬 음성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밑으로 이 힘의 포지션이 이렇게 옮겨가서 좀 배꼽 밑이나 단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전에 힘을 줘라, 단전까지 숨을 들이마셔라, 이런 소리가 어떠한 집중된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숨이 막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집중된 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깊으면 깊을수록 좀 더 깊은 호흡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힘의 포인트가 또 깊으면 깊을수록 또 보다 더 깊은 소리, 뭔가 좀 더 꽉 찬 소리, 이런 게 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 느껴지는 이 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축농증 같은 코막힘 증상들이 악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저희들은 코막히는 코감기 걸릴 때 제일 싫어해요. 호흡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껄떡껄떡 이렇게 숨을 마시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코막힘 현상,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이 목 상태 안 좋고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성대 상태도 안 좋고 노래할 때도 좀 많이 힘들어 하죠. 노래할 때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비염이나 코막힘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흡 자체가 불안정해요. 호흡이 안 되면은 노래도 안 되니까 일단 호흡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노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궁금하게 독일엔 커피 체인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도 그런가요? 자전거는 안 타고 다니시나 봐요 이러시는데, 자전거는 일단은 무거워요. 제가 차를 타고 여기서 다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막 기차에 그 자전거를 싣고 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항상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안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안 타고 다니고, 커피 체인점보다는 뭐 레스토랑 체인점 정도만 몇 개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체인점보다는 정말 그냥 개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평상시 자기 목의 이런 음역대를 좀 높이고 싶으신 분이 연습 중에 목소리 피치를 올리려고 하는데 정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소리가 위에서 난다기보다는 목에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학원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네요. 막힌 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소리를 쓰는데 여기서 소리의 음역을 조금 높이면 이런 또 컬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를 볼 때나 뭔가 굉장히 고퀄리티 있는 음색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음역대가 이 정도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의 감각이 있어야겠죠. 음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내 음이 지금 높아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걸 알겠죠. 그리고 뭔가 애기들이랑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하이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높은 피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를 좀 더 높게 쓰는 게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음을 잡아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음을 잡아서 뭔가 편안하게 나는 느낌이 든 음이 있어요. 그 음톤으로 얘기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쭉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바로 목소리가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차라리 아예 처음에 이렇게 톤을 딱딱 잡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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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첫 음을 먼저는 딱 잡고 계속 거기다가 소리를 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지만 음정을 이제 높일 수가 있죠. 목소리의 피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해를 잘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구나, 이렇게 올려서 얘기를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제가 가르쳐 봐서 알아요. 음 높이는 것 자체를 못해요. 자기는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자기가 원래 쓰던 톤으로 계속 그 피치가 그대로 가요. 근데 차라리 아니면 피아노 어플이라도 다운받아서 좀 더 이렇게 음을 쳐보면서, 높은 음을 쳐보면서 같이 교정을 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첫 음을 이렇게 높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얘기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그 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녹음을 해서 또 피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자기 습관대로 계속 이렇게 쓰던 대로 목소리가 또 가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 컬러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좀 편안하게 나는,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도 이게 참 소리가 또렷하다, 이 음에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참 또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직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편안해지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어느 정도의 그런 억양을 또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목소리 색깔 다르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피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참 많은 다른 느낌을 상대에게 주게 돼요. 저도 항상 솔직히 낮은 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사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낮게 쓰면 저는 되게 불편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 더 이제 신뢰감 있어 보이려고 더 저는 좀 피치를 낮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굳어져서 지금은 좀 말하는 피치가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저도 말할 때 피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피치가 높은 소리가 사람들 귀에 더 잘 꽂혀요, 여러분들. 낮은 사람,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랑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높은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합창 같은 걸 해도 다 밑에 소리가 깔려있고 멜로디가 제일 높은 선율이잖아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소리의 피치를 낮게 잡지 말고 보다 높게 잡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남한테 잘 들리는 게 좋잖아요. 너무 막 오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보다 낮은 음역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음역대보다 높은 음역대를 기준으로 해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도 진짜 교정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음색에서 더 낮은 음색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목에 부담도 안 가고 훨씬 목소리를 편하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좋은 포인트를 짚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음을 딱 하나를 잡는 거야.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치를 높이고 싶어요. 좀 말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이 불편해. 그러면은 한 이 정도에서 얘기해볼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얘기를 계속 일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말하는 듯이 자연스러운 그런 말하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 내가 좀 더 높은 목소리인 것 같아. 내 태생이, 내 성대 생김새 자체가 좀 더 높은 음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계속 일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미친 듯이 해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 톤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또 이제 따로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단계별로. 그쵸? 그래서 목소리를 고치고 싶고 목소리를 바꾸고 싶으면 금방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공을. 자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인상에서 가장 큰
반응을 상대에게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목소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목소리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을 들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보다 세심하게 질문도 해주시면 좋은 답변이 또 나가고 보다 세밀한 또 답변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보다 자기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피치를 높였더니 더 편하다. 어느 정도 피치를 낮췄더니 더 편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기 진짜 목소리 색깔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팁들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